있는 것이고요. 저는 여기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개인이 정치를 하는가 마는가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이 공수처를 비롯해서 이미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검찰의 수사권이 여전히 남아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것이냐, 분리한다면 어디까지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민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70년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던 이 검찰이 낡은 옷을 헌법도 30년이면 바꾸는데 왜 검찰개혁을 70년 제도로 못합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 검찰개혁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검찰은 저런 식으로 저항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검찰이 국민께 꿀처럼 달게 이야기했던 것이 권력수사와 국민의 권익보호, 국민을 보호하겠다. 이번에 윤석열 총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을 개혁하는 것, 수사와 기소권을 선진사법 시스템처럼 그렇게 우리도 한번 바꿔보는 것. 이것이 결국에 국민을 위한 길인데 검찰은 윤석열 총장은 그것을 하지 말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항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본인이 인사청문회에 나와서는 이런 국회의 입법, 이런 것들을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잘 만들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본인도 수사기소권이 분리는 장기적 단계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했으면서도 본인이 퇴직하고 나갈 때는 이런 것 때문에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하고 반대를 하고 나갔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국민의 권익을 위한다는 그런 말은 허상이다. 결국에 윤석열 총장이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검찰의 이익이다.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언제 검찰이 한 번이라도 국민의 인권 옹호기관으로 할 일을 제대로 한 적이 있느냐. 자업자득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수수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라. 그것이 검찰이 살 길이다. 그저께 홍준표 대표도 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수사기소권의 분리가 가장 중요한 윤석열의 정치보다 더 중요한 국민의 민생임을 잊지 말고 정말 그렇게 그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야당과 어떻게 우리 협의해서 가는지 네. 이런 문제를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혹시 마지막